다음은 유족연금입니다. Survival Benefits. 유족연금은 주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한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배우자의 경우로 주 근로자인 남편이 사망했을 때 생존한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남편 연금의 50%를 배우자 연금으로 받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 연금의 10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고, 즉 남편이 받던 연금을 승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남편이 죽으면 더 많이 받네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받는 100%와 아내가 받는 50%를 합해서 150%를 받는 것이지요. 돌아가신 배우자가 62세 미만이라도 생존한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은퇴연금과 배우자 연금보다 2년 일찍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 명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족이 받는 총 연금에 제한이 있어서 1인당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받는 금액은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부부는 결혼한 지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 연금과 마찬가지로 이혼한 사람도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 아내의 경우 정말로 전 남편이 살아있으면 대략 50%를 받고 전 남편이 죽으면 100%를 받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이혼 후 재혼을 했다면 전 아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새 아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혼한 여자가 60세 이후에 재혼을 했다면 전 남편과 현 남편 중 연금이 더 많은 쪽을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사망한 남편이 40 소셜 크레딧 이상을 쌓았어야 하지만 젊어서 돌아가셨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생존 가족이 장애가 있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40 크레딧이 없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일찍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20년 정도 일을 하다가 50세에 사망했다면 40 크레딧 이상 되므로 연금을 받을 자격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받게 되는 유족연금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2부 소셜 은퇴연금액 계산법에서 35년간의 환산 평균 월 소득으로 기준 월 연금액을 구한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20년만 일을 했어도 35년으로 나누어서 환산 평균 월 소득액이 적게 되고 결과적으로 은퇴연금액도 적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35년 기준은 22살에서 62세 전까지 40년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을 dropout years로 뺀 것입니다. 그래서 62세 전에 사망했을 때는 62세까지가 아니라 사망 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망 나이에서 27을 뺀 기간을 사용합니다. 즉, 50세에 사망했다면 50 빼기 27은 23으로 환산 근로소득 중에서 최고 23년의 소득을 합해서 23년으로 나누어 환산 평균 월소득 AIME를 구합니다. 물론 일을 한 기간이 23년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은 해는 소득이 0으로 더해지겠지만 이렇게 23년으로 나눈 평균은 35년으로 나눈 평균보다 훨씬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돌아가신 경우에도 일을 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본인의 근로소득 수준에 비교해서 너무 적은 유족연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40 크레딧 미만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고 이처럼 줄어든 기간으로 환산 평균 월소득을 계산해서 장애연금액을 구합니다. Full Retirement Age, FRA, 은퇴 기준 나이. 출생 연도에 따른 유족연금의 FRA는 은퇴연금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FRA 기준 나이가 은퇴연금, 배우자연금은 1960년생 이후가 67세인데 유족연금은 1962년 이후가 67세로 2년 차이가 납니다. Widows Benefits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가 받는 유족연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이것은 사망자인 남편에 의해 정해지는데 남편이 이미 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었는지 또 사망 시점이 남편의 FRA 은퇴 기준 나이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남편의 FRA 은퇴 기준 나이가 67세라면 이 기준 금액은 남편이 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67세 이후에 사망했으면 남편이 사망 시점에 신청했으면 받았을 연금액, 즉 남편의 PIA보다 큰 값이 되고 67세 이전에 사망했으면 이 사망 시점에 신청했다면 받았을 연금액은 PIA보다 더 작게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남편의 PIA를 사용합니다. 남편이 연금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도 비슷하게 67세 이후에 신청해서 PIA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었으면 그것을 기준 금액으로 사용하고 67세 이전에 신청해서 PIA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있었으면 이보다 큰 PIA를 기준 금액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기준 금액은 최소 남편의 PIA 금액 또는 그 이상이 됩니다. 남편이 은퇴연금 신청을 FRA 이후로 미루면 늘어난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남편 본인의 연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본인 사망 후 아내가 받는 유족연금도 늘어납니다. 이 기준 금액에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아내의 나이에 따른 감액률을 곱합니다. 이 감액률은 이전의 다른 감액률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의 감액률은 각각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우자연금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FRA 67세 이후에는 100%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남편이 67세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Widows Limit라고 불리는 상한 금액이 적용될 수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직 은퇴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67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주 근로자인 남편이 60세로 아직 은퇴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했다면 아내가 받는 유족연금은 남편의 PIA 1000달러에 아내의 나이 60세에 따른 감액률 71.5%를 곱해서 구합니다. 만약 아내가 60세가 아니고 67세 또는 그 이후 70세의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100%를 곱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의 PIA를 기준 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남편이 사망한 나이가 50세이던 60세이던 64세이던 FRA 이전이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일찍 사망했다면 일을 한 기간이 짧아서 보통 PIA 금액이 적어지겠지만요. 여기서 1번은 남편이 아직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고요. 2번은 남편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인데 남편이 실제로 받고 있는 줄어든 연금액이 아니라 1번과 똑같이 남편의 PIA 1000달러에 아내의 나이 60세에 따른 감액률 71.5%를 곱한 유족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FRA 67세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시점에 신청했다면 받았을 연금액, 이 경우에는 1240달러를 기준금액으로 사용하고 67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이 받던 연금액,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240달러를 기준금액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둘 다 아내의 나이가 60세의 유정연금을 받기 시작하므로 똑같이 감액률 71.5%를 곱합니다. 그런데 여기 남편이 FRA 기준 나이 67세 이전에 줄어든 은퇴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위도우스 리미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남편이 FRA 전에 은퇴연금을 신청해서 매월 700달러를 받기 시작한 후에 사망한 경우 아내가 받는 유정연금은 남편이 받던 700달러가 아니라 남편의 PIA 1000달러에 감액률을 곱합니다. 이 경우 유정연금이 원래 남편이 받던 은퇴연금 700달러보다 더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더 많은 금액이 됩니다. 67세까지 미루어서 연금액이 계속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망한 남편이 67세 이전에 은퇴연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위도우스 리미트라는 최대 한도가 적용되어서 시작 나이를 늦추었을 때 늘어나는 최대 금액은 남편이 사망 시점에 실제로 받던 연금액과 남편 PIA의 82.5% 중 큰 값까지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만 하면 67세의 감액률이 100%이므로 1000달러가 되는 것 같지만 위도우스 리미트에 의해서 825달러가 됩니다. 즉 시작 나이에 따라 감액률이 커지지만 감액률이 82.5%를 넘으면 위도우스 리미트 때문에 더 이상 유족연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약 62세 9개월에 82.5% 한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연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연금이 늘어나길 기대하며 67세까지 연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손해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본인의 은퇴연금이 있으면 본인 은퇴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둘 중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배우자 연금은 본인의 은퇴연금과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족연금은 그렇지 않아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신청 시기를 다르게 조절할 수 있어서 하나를 먼저 받다가 나중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둘 다 각자 자신의 은퇴연금이 있을 때 아내가 60세부터 줄어든 유족연금을 받고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은 미루어서 70세에 늘어난 은퇴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을 먼저 받다가 67세에 그 사이에 늘어난 유족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을 이미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했다면 자동으로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산을 해보니 유족연금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한데 아내가 이미 자신의 은퇴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은퇴연금은 받기 시작한 지 1년 내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은퇴연금을 취소하고 남편에 의한 유족연금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 생존 시 아내가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었으면 남편 사망 후 아내가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 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후 생활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제3부에서 소셜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연금과 유족연금도 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비교를 해보면 국민연금에서는 배우자 연금으로 한 달에 22,000원을 받고 유족연금으로
남편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소셜연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제5부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에서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